쇠퇴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딱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거죠. 노지현 씨, 쇠퇴가 아니고 쇠약이요, 쇠약. 뭘 쇠퇴해요, 뭐가? 지적해 주니까 웃어놓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몰라놓고. 그래서 정답은 양말에 난 구멍. 오네요. 말전이 정답이야. 저희가 다 칠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 아니야? 정답이라고? 없어. 없어.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 급격히 면역력이 약해지고 맞아요, 그 맞아요. 바이러스가 맞아요. 몸 안에서 정말 굉장히 인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네네네. 여러 병이 신부정처럼 또 합병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태까지 이건 보셨죠? 네. 네네네. 오, 나랑 같은 생각. 정답은 친정 엄마가 오른손을 따준 사열침에 있었던 거죠. 나랑 달라. 아무것도 모르고 맞아, 오래된 거니까. 소독도 안 했는데 녹슬었어. 침이라고 따준답시고 바이러스가 있는 그 바늘을 소독도 안 한 채 땄던 거죠. 혈관 안으로 그 바이러스는 마음에. 침투하게 되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링링 씨는 감기 기운을 앓고 있는 것처럼 고열을 알아야만 했죠. 하지만 이때라도 우리가 바이러스를 동조하시는 겁니까? 야, 괜찮다. 정확합니다. 네. 확실하게 되면 뭐 저희가 치라는 아, 거죠. 그럼요. 예. 저는 약해요, 답이. 서로 묻히기 할까요? 괜찮네요.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나 이거 차가워가지고 울린 줄 알았어요. 자, 정답하면 주세요. 우리 벌집 먼저 받아야 된대요. 아,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네. 저는 지우고 왔네요. 갈걸. 갈라 그랬었는데. 자, 난 정면 갑시다. 돌파할 거야. 하나, 둘, 셋. 배불러. 너무 진해. 너무 미쳤어. 아슬하네. 오늘 좀 안 해보는 것 같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충분해요, 사실. 제일 많이 말해줬어요.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얼마 전 출산을 한 뒤 어린 두 아이를 돌보며 집안 사진까지 신경 써야 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돼 있었던 국미 씨는 폐혈증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마는데 과연 국미 씨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급하게 밥을 먹다 체한 국미 씨가 힘들어하던 그때 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친정엄마는 그간 그래왔던 민간요법대로 체했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손을 따야 체기가 내려가지.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쑥 내려갈 테니까 기다려봐. 응? 채 소독도 하지 않은 침구를 사용해 공미 씨의 손을 땄는데 자 여기서 공미 씨 모녀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최근 출산을 한 데다 피로가 누적됐던 공미 씨의 몸 상태는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것 때문에 채 소독도 하지 않은 바늘에 찔린 작은 상처가 며칠 후 살짝 붓기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작은 상처였지만 이곳을 통해 국미 씨의 몸으로 들어온 치명적인 세균이 혈액을 타고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폐혈증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작은 상처로 인해서도 폐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그저 감기인 줄만 알고 병을 키웠던 탓에 국미 씨는 결국 갑작스런 쇼크 상태로 쓰러졌고 공미야! 아이고 공미야 정신 차려! 병원으로 옮겨진 지 불과 몇 시간 후 폐혈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으로 채 손쓸 틈도 없이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통해 감염된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 곳곳으로 급속도로 퍼지는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8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바로 이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한류 스타 배용준이 폐혈증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고 세계적인 슈퍼모델 마리아나 브리디는 급성 폐혈증으로 손과 발을 모두 절단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몸속에 들어온다 해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과도한 다이어트나 과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작고 사소한 상처로 들어온 세균이 폐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독되지 않은 침이나 그런 바늘 같은 것들로 찌르거나 아니면 뭐 작은 화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소독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중증 폐혈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손을 따거나 전문 의료인이 아닌 개개인이 침을 놓는 행위 역시 치명적인 세균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주로 체했을 때는요, 손을 따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바늘을 이렇게 문지르셔서 따주시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다 그랬죠. 요즘도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죠. 집에 있으면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좀 달군 이후에 조금 식히고 그 다음에 손을 따고 있습니다. 바늘을 찌를 때는 작은 상처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염될 거라고는 잘 생각이 안 해서 그냥 상처 부위가 워낙 조그마니까 감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이렇듯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상처로도 치명적인 세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1935년 독일의 생화학자 게르하르트 도마테는 바늘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진 딸아이가 바늘에 찔려 폐혈증에 감염되자 딸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폐혈증 치료제를 직접 개발했고 자신이 백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연인을 위해 장미꽃을 꺾다가 가시에 찔린 상처가 곪아 사망한 독일의 시인 릴케. 릴케의 직접적인 사인 역시 폐혈증이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영국의 한 여성이 피어싱을 한 뒤 상처 부위로 균이 들어가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등 이렇듯 사소한 상처도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무섭다. 따라서 이러한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평소 적정한 운동과 영양소를 섭취하고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기본. 그리고 아무리 작은 상처라고 해도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상처가 곪거나 덧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처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은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소독하는 것. 상처 부위가 밖으로 드러나 있어 쉽게 오염될 수 있는 경우에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거즈나 밴드 등으로 상처 부위를 덮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상처를 확인해 진물이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다래끼나 여드름 등을 짜거나 벌레 물린 곳을 함부로 긁는 건 역시 삼가는 것이 좋고 귀를 뚫거나 피어싱 등의 장식으로 할 때는 항생제를 먹고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참 하지 말아야 될 게 끝으로 소독되지 않은 바늘로 함부로 손을 따거나 의학적 지식 없이 침수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 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만약 이렇듯 피부에 상처가 난 뒤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36도 이하의 저체온증이 찾아오거나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또한 혈압이 낮아져 손발이 차갑게 식고 피부가 창백해지며